네, 안녕하세요. 오늘 AI 면접 대비 길라잡이 강의를 맡게 된 박성중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150번의 AI 면접 특강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AI 면접에 대한 오늘 실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AI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AI 면접의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요즘 우리는 어떠한 현상이 있냐? 바로 경쟁화 시대가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취준생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죠. 자, 요즘은 모의 면접을 받는 학생들은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안 보고 모의 면접 없이 그 면접을 보는 지원자들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는 서울에 이제 주변만 돌아다녀도 성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호감형, 긍정을 부르는, 미소를 부르는 이러한 성향에 대한 인식들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찰나. 즉, 내가 조금의 경쟁력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생겨나고, AI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이러한 채용 프로세스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AI 면접을 도입한 사기업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많이 했죠. 자, 제약업, 요즘 이슈화가 되는 제약업, 그리고 이제 금융권, 그리고 외국계나 병원권들, 그리고 사기업에서도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사기업만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공기업에서도 AI 면접을 많이 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마 보시면은 낯익은 공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들도 지금 여러 측면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이제 사기업과 공기업의 특징을 좀 나눠드리자면, 내가 사기업을 준비하느냐 공기업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방법론은 좀 달라지면 좋겠다. 자,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전형 다음 절차로 이제 면접의 참고형이나 아니면 서류의 참고형에 대한 자료로 쓰이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더라. 그래서 인적성 검사라든가 AI 인적성, AI 온라인 등 인적성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배수 형태, 그리고 여러 이제 측면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서류 전형에서의 4배수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류 배수에 점수화로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면접 직전에 이제 참고형 데이터로도 쓰이는 경우, 이러한 여러 측면으로도 쓰이고 있고, 이제 배수화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점수로 이제 평가, 즉 필터링에 대한 부분으로도 접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체험형 인턴 때에는 3배수에 2배수의 서류 전형으로 이제 채용을 뽑고, 그리고 거기에서 1배수로 AI 면접으로 걸러내는 기업들도 간혹 생겨나더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체험형 인턴 때 이제 AI 면접과 그리고 이제 가제물을 제출함으로써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체험형 인턴을 끝내는 형태로 채용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AI 면접에 대한 이슈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2000년도 11월 기준으로는 430여 개. 제가 2018년도부터 이제 추이를 지켜봤는데요. 2018년도 11월, 즉 하반기 때에는 한 45개의 기업들이 AI 면접을 도입을 했었고요. 2019년도 11월 기준에서는 185개의 기업들이 AI 면접을 도입을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 이슈들이 터지죠. 수시 채용이 강화되고 여러한 비대면 채용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AI 면접이 이제 2010년도 11월 기준에는 430여 개의 기업, 즉 그리고 현재는 5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AI 면접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지금 AI 면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러한 구조로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 면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AI 면접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이유로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면, 자, AI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인식된 부분이 불과 이제 몇 년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전 같은 경우는 이미 AI라고 하는 이 기술들은 계속 개발되어 오고 있었어요. 그게 오래됐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가 인식하는 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급진적으로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알파고 2세대가 알파고의 대구, 그 바둑 대구로 인해서도 AI 면접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었고, 그때부터 이 AI라고 하는 브랜드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 힘을 탄 이제 AI 면접, 지금은 AI 역량 검사라고 불리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지금 채용 프로세스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AI 인적서뿐만 아니라 AI 서류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연동이 된 프로세스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움직임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채용 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선도하는 기업이에요. 우리는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혁신적인 기업이에요 라고 하는 인식들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로는 객관적인 채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원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그 상황, 면접관들의 컨디션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도 이게 이제 평가들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이슈들 속에서 객관적으로 채용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한 면접관들의 경험, 그리고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그 이슈들, 바라보고자 하는 평양과 편견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 보려고 하는 특이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나는 그 사람에 따라, 즉 면접관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객관화시키고자 이제 면접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지금 구조화시키는 작업들, 그래서 NCS를 기반으로 구조화하는 작업들과 외부 면접관을 계속 도입하는 형태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도 이슈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처럼 이러한 객관적인 채용 평가를 AI라고 하는, 즉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한 부분만 이제 뽑아서 평가를 내겠다, 아니면 그 역량을 평가해 주겠다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기업에서는 객관적인 채용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명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거기에 부정응시자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이제 담겨져 있어서 채용 비리에 대한 부분들도 대응하는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채용 절차의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AI 면접, 역량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량 검사를 이제 포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면 모집에서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모집 공고부터, 그리고 AI 서류 평가, 그리고 대면 때의 프로세스, 대면 평가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윗사람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보고 체계 등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제 구축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성, 효율성들 때문에도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이 편리성, 그리고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 부분들 때문에 AI 면접이 늘어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러한 이유들, 즉 세 가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 드린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슈들이 이제 이 우리나라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도입되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얘기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내신경과학이라고 하는 이 P6라고 불리는 기술적인 이론감, 그리고 V4라고 하는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요소들을 평가하는, 아니면 분석하는 이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제 가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재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장소에는 이제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도 이제 면접을 보는 이 형태가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화상 면접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이제 집에서도 면접을 보는 이러한 편리성들도 생겨나고 있더라. 자, 세 번째는 면접관들이 평가하는 이 데이터들이 계속 AI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이슈화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성과자, 즉 이미 AI 면접을 하기 전
그 역량 통합 검사들이 기업에서 인사 평가를 할 때 쓰이고 있었다. 그래서 고성과자들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들의 행동 패턴들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핵심 지표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과의 매칭을 하는 형태. 즉, 그래서 직무에 대한 적합도에 대한 부분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다는 점들이 이제 좀 더 효과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효과성, 효율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바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아,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보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에 대한 부분으로도 접근하고요. 또는 아, 기업 입장에서만 편하지. 아, 뭔가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뭔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입되는 형태라는 이런 압박감을 받는 지원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AI 면접을 경험한 지원자들은 이거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왜? 게이미케이션도 어렵지, 상황 질문 이거 도대체 뭘 알려고 하는 거지 등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앞에서는 객관적으로 아니면 이유들, 세 가지 이유들을 얘기 드렸던 이유는 뭘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인식들이 내가 실질적으로 AI 면접을 보고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적인 요소가 표정과 행동과 내 언어의 말톤 이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AI 면접을 진행하면서의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로 파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더 위에 있는 이제 이슈들, 이유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립화 단계, 즉 내가 AI 면접이 싫어서 내 평가가 좀 오류가 생기지는 않도록 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객관화시켜서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런 원리로 이렇게 돼 있으니 난 이렇게 가면 되겠네 라는 등 좀 더 전반적으로 AI 면접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리고 왜 기업들이 도입됐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조금 벗어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벗어나게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벗어 던져야 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던졌으면 이제는 이 AI 면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구성된 특징에 따라 내가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I 면접 프로세스는 첫 번째 세 가지의 분석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분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각 분석을 토대로 한 게이미케이션, 세 번째는 심층 분석을 토대로 한 심층 구조화 면접 및 기업 맞춤형 질문 그리고 이러한 AI 면접을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약점과 강점을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특징에 맞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면접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프로세스에 맞게 어떠한 기술력, 어떠한 부분들이 좀 더 구성화되어져 있는지. 그럼 세 번째는 이제 AI 면접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비해 나갈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세워나갈 겁니다. 자, 첫 번째 AI 면접 프로세스인데요. AI 면접 프로세스의 첫 번째는 자기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분석에 앞서서 아마 이제 좀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분석은 2018년도 제일 처음 AI 면접이 나왔을 때 기반이 되는 분석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은 이제 뭔가 뭉태기로 붙는 이제 프로세스들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어요. 선호 보상을 이제 찾는 그런 질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는 편향과 편견을 구분하는 이러한 문항들이 이제 붙었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시간적으로 내가 맞는 거에 체크를 하면 된다라는 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실질적인 AI 면접 분석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니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면접인데요. 이 AI 면접과 대면과의 차이점이 있다. 어떤 차이점? 바로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답변하는 시간을 준다. 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30초를 이미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답변 시간은 90초로 세팅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기업에서는 이 답변 시간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즉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60초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90초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이 90초, 나의 장단점, 직무 입사 지원 동기가 이제 60초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 아니면 같은 기업인데 직무에 따라서도 좀 소스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 등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90초가 나오지만 60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몇 초 정도 준비하세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이러한 질문을 이제 학생들이 받으면 한 70초, 80초, 90초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지원자들도 있고요. 아, 저는 30초요. 아, 저 20초 하는데 괜찮겠죠? 저 25초만 준비할 건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제 저는 1분이요, 60초요 등 가지각색의 학생들이 많이 나눠져요. 그런데 저는 초수에 너무 구애받지는 말고 이 답변 시간을 이제 60초 내지로만 좀 준비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7, 80초를 준비했는데 기업에서 갑자기 60초가 나오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서 버벅거리다가 이제 막 내가 이제 결론이나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멘탈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았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인식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고, 자, 기본적으로 3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직무 입사 지원 동기를 2개 넣은 이유는 이제 2018년도부터 하반기 때까지는 입사 지원 동기가 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하반기 때 그 직무 지원 동기가 좀 주로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뀌었어요. 직무 지원 동기가 요즘은 주로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런데 입사 지원 동기가 안 나오냐? 기업 커스터마이징 질문 때 가끔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만 해두고 알고만 있으라는 부분의 의미에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요즘은 직무 지원 동기를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2018년도 때의 디자인인데 한번 AI 면접 샘플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내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변하기의 부분에 보면 다시 답변하기가 없었어요. 2018년도 때. 근데 2019년도 때 조금 더 업데이트 되면서 내가 질문마다 20초 이내면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특이점이 생겼더라. 그래서 이렇게 20초, 내가 요 20초가 지나지 않았으면 다시 한 번 더 답변하기를 토대로 해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들, 그거는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요 20초가 넘어야지만 답변하기를 누를 수 있다라는 점도 꼭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상황 면접 때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기본 면접 다음에는 인성검사라고 해서 자기보고식 탐색, 즉 여러분들의 성향에 대한 문구, 그거를 체크하는 형태의 질문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한 페이지, 이렇게 한 페이지에 10문항씩 나오고 거기에 시간에 대한 제한이 60초씩 되어 있다. 그렇다면 10문항에 60초다? 그러면 한 문항에 몇 초? 6초 이내에는 좀 찍어야 내가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다. 그렇다라는 거. 6초 이내에 이 한 문제를 찍어야 된다는 건 시간적 압박이 있네. 문제를 읽자마자 바로 객관적으로 찍어야 된다. 아니면 바로 딱 떠오르는 대로 바로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압박을 주기 위한 이제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성검사를 할 때 뭔가 막 고민하거나 생각하면 내가 아닌 다른 평가에 대한 오류가 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바로 찍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질문의 수가 62문항, 299문항 등 이렇게 폭이 조금 컸었는데 요즘은 한 200, 180, 한 200 몇 문항 이런 형식으로 좀 그 바운드를 조금 이제 객관화돼서 아니면 좀 그 평균화돼서 좀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오냐? 문항이 첫 문항이 나오고요. 내가 체크를 해야 다음 문항, 체크를 해야 다음 문항, 체크를 해야 다음 문항 형식으로 이렇게 문항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특이점보다 내가 체크를 한 순간에 수정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떡하죠? 저 이거 잘못 체크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어떡하지 하면서 다른 문항들을 못 체크하다가 많은 실수가 더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이 신뢰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 인사검사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좀 꽤 되기 때문에 이 문항마다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두 개, 뭔가 몇 개 놓쳤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으로 너무 연연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놓치거나 좀 더 실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류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바로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빨리 이거를 버리고 다음을 잘해야지에 대한 부분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바꿔주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상황 면접이 나와요. 근데 이때 상황 면접과 게이미케이션에 대한 순서는 좀 더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점은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상황 면접은 뭐냐? 기존의 상황 면접은 이런 거예요. 조직에 대한 적합성, 아니면 뭐 문제 해결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등등 이러한 조직 생활에서 아니면 업무에서의 그 역량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면접관들이 내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기계 입장에서 우리 면접관이 그 지원자들을 분석하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부분들을 구조화 면접으로 이렇게 뽑아내면서 막 몰아붙이는 형태의 이 면접 스킬까지는 아직 기계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 면접을 구축화시켰냐면 애초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로 상황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줘버리고 그 상황에 대비해서 얼마나 기본 면접 때처럼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에 대한 패턴대로 얘기를 하느냐, 버벅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얘기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곤란한 질문으로 내버리더라. 즉 아직까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질문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 면접은 이러한 질문도 있어요. 이성친구 어머니가 음식을 해줬는데 정말 맛이 없더라. 본인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겠냐? 그 상황인 것처럼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인 것처럼 얘기하라는 것도 내가 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객관화된 답변이나 아니면 객관화된 이제 내용으로 좀 더 일괄화된 톤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하던 기본 면접에 대한 틀과 뒤에서 얘기하는 이 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할 때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제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잃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관적으로 여러분 생각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패턴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 제시형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고 실제 친구한테 얘기한다는 걸로 말씀하세요라고 줍니다. 요즘은 예전 같은 경우는 60초의 시간을 줬지만 요즘은 20초, 40초에 이제 20초의 준비 시간과 40초의 답변 시간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짧게 준비하고 짧게 답변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초 이상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건 20초는 넘겨야 이 평균에 대한 부분의 수치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20초 넘기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준비하냐? 준비하는 시간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 원래 스타일대로 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일단 세팅을 해준 다음에 20초 이상은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이제 상황 면접을 대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나 빨리 말하고 싶으니까 너무 빨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준비한 거에 조금 시간을 조금 빠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10초, 5초간의 정적이 흐르거나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 그러면서 답변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생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정적한 이 내용이 너무나 많이 없으면 이게 이제 오류 아니면 평가에 대한 부분의 미달로도 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 주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고요. 이제 문항 같은 경우는 2문항 그리고 기본 면접 3문항 등 이렇게 여러 문항들이 나오는 건 이제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2가지나 3가지를 평균화해서 아니면 그 데이터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제 질문들을 보면 뭐 해외여행 갔는데 A, B 코스가 있다.
나랑 철수는 A, 영희는 B를 가자고 한다. 그럼 영희를 A로 가자고 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떻게 그 상황에 설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실제 상황인 것처럼 얘기해달라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이 부분들을 좀 더 대비를 하려면 이 질문에 맞게 내 스타일에 맞게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탁탁탁 던져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일단 1차 준비로 상황 면접에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각 분석이 이 게이미케이션인데, 이 게이미케이션은 8개의 직군에 따라 이 게임들이 선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8개의 게임 그리고 8게임만 있는 게, 직구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에 하이 영역으로도 이제 한 24가지, 이 정도의 하이 영역의 직군들이 다 분포화되어져 있고, 그 직군의 특성에 맞는 게임들이 선정이 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내가 영업과 영업과 마케팅을 그 직군을 선택했어. 그러면 그 직군에 맞는 게임들로 이렇게 선정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디자인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미지 맞추기라든가 뭐 풍선 키우기라든가 등 영업 좀 더 뭐 성향이라든가 빠른 패턴 아니면 정서적 감정 판단하는 이러한 게임 말고 디자인의 그 특징이 좀 보여질 수 있는 게임들로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특이점을 이제 직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아마 AI 면접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저 게임 개망했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망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지원자, 아, 이미 먼저 망한 사람입니다 등 공감하는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았죠. 이처럼 게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냐. 그리고 유난히도 어려운 게임이 하나 있더라. 어떤 게임이냐면 제가 뒤에서도 넣어놨는데 n번째 게임이라고 하는 이 전번째 전에 있는 도형과 비교했던 그 기억력 맞추기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이 그렇게도 어렵더라. 그리고 이 게임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심층 분석에 대한, 즉 심층 구조화 면접에서 나오는 이 질문,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검증 질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도 같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자기 분석 때와 이제 게이미케이션, 내각 분석의 게이미케이션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지원자의 약점과 강점들이 분석된다고 했죠. 거기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 역량 데이터들이 선정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이때 역량 데이터들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심층 구조화 질문으로 예안어 형식으로 검증하는 질문이 일단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꼬리 형식의 질문으로 잘 대답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의 이 심층 구조화 면접에 대한 이 신뢰도,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형태로 앞에 게이미케이션 때 너무 어렵게 하는 형태의 게임들이 들어가고 거기 게임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도 구축화 시켜놨더라. 자, 그렇다면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질문의 생각을 충분히 한 후 답변하라. 그리고 예, 아니요로 5초 이내 답변하라. 자, 여기서 내가 예, 아니요 체크 못하면 내가 꼭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지만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꼬리 형식의 구조화 질문 형태로 이렇게 파생되어져 들어가주기도 한다라는 점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 질문을 보면 경쟁의 의미란 뭐냐? 아니면 심각했거나 피해를 본 일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 규칙을 어겨서 얻은 이익과 피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형식으로 계속 구조화시킨 질문들이 나오고요. 이 구조화 예상 질문들은 뭐다? 이미 인성검사마다 이 문항들이 다 세팅이 되어져 있고 그 문항들에 맞게 또 꼬리 구조화 질문 형태의 예제들이 각각 다 세팅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다 세팅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이러한 이제 역량을 확인하고자 하는 역량이 선정되며 거기 역량에 맞는 인성검사에 맞는 이 질문과 그 질문의 예제들이 이제 구조화 예상 질문들이 다 이미 뽑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빅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딱 맞춤형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이 심층구조화 면접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우리에 대해서 좀 알고 물어보는 것 같아 라는 인식도 약간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 때문에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라는 점과 그리고 나에 대한 분석들이 조금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왜? 내가 이 심층구조화 면접 때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내가 뭘 체크했는지.
그렇다라는 건 내가 본능적으로 나의 성향이나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했던 것들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더 불안해지고 더더더더 거리면서 답변할 확률들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심층구자를 준비를 하려면 나에 대한 분석이나 나에 대한 역량이 어떠한 역량들이 있고 어떠한 강점들이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 약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뽑아보고 거기에 따라 이제 경험 정리들을 좀 많이 해보시면 거기에 따른 심층구자 면접들도 좀 대비하기가 수월해진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별 맞춤형 질문은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 잠깐만 짚고 가면 자,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즉, 왜 당신을 뽑아야 되죠? 아니면 본인의 직무의 특징에 맞게 본인이 연구원으로서의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본인이 연구원이 된다면 어떠한 약을 개발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우리 회사의 제품을 고객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실 건가요? 그 상황인 것처럼 얘기해 주세요. 등 아니면 그 고객에 맞게 그 기업의 니즈에 맞게 이런 질문들이 세팅이 되더라. 그래서 기업에서 이 AI 면접에 대한 관심도나 아니면은 면접 보기 전에 이 지원자가 어떠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질문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외국계 기업이다 그러면 영어에 관련된 질문, 영어 관련 직무 질문 등 이러한 형태로도 나왔던 경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AI 면접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AI 면접은 그럼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까? 첫 번째, 기술력을 보면 외적인 요소 V4라고 하는 기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4의 비전, 즉 얼굴 표정을 분석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더라. 이 기술은 페이스라고 하는 얼굴 안면 인식 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기술력이 활용됐다. 그래서 얼굴에 부어들을 심는 거예요. 즉 근육 움직임에 움직일 수 있는 그 포인트에 부어를 심어서 그 부어의 움직임 정도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 기술력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분석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 면접 답변한 이 답변 내용의 퍼센테이지, 즉 분배화가 되는 거예요. 기쁨 몇 %, 분노 몇 %, 슬픔 몇 %, 아니면 혐오 몇 % 등 이러한 기본 질문의 특징, 그 표정의 기본 7가지 특징의 이제 퍼센테이지로 분석이 되어져 있는 기술력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자, 두 번째는 언어, 보이스인데요. 여러분들의 높낮이, STT라고 하는 음성, 그리고 높낮이, 그리고 버벅임.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갑자기 끊기진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뭔가 정적이 좀 길어지면 버벅임으로도 인식을 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이러한 형태들을 이제 짧게 이제 해서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답변하는 내용과 이제 그 상황 분석 때 답변한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 기반의 틀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 이제 여기서 이제 STT가 나오는데 스피치를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이 기술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답변하고 있는 이 언어들, 단어들이 다 텍스트 형식으로 이제 딱딱딱 인식이 되게 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텍스트로 변환된 이 단어들을 핵심 키워드들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의 부정단어, 중립단어, 긍정단어, 아니면 주관단어, 객관단어, 중립적인 단어 등 이러한 형태로도 퍼센테이지 형태로 뽑아내고 있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로 뽑아낸 데이터들은 나중에 고성과자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기 수월해질 수 있겠죠. 이러한 특이점들과 자, 그리고 바이탈이라고 하는 생체 신호, 즉 얼굴을 찍어서 자, 얼굴 색상을 즉흥적으로 계속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찍고 색상이 갑자기 우리가 당황하거나 하면은 얼굴이 색깔이 불그스름해지죠. 그 미묘한 불그스름해지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당황 정도의 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원래 이건 이제 거짓말 탐지할 때 쓰이는 이 4가지거든요. 그때 이제 심장박동수를 원래 체크하는 형태를 이제 심장박동수를 못 체크하니까 얼굴 색상, 얼굴 혈류 이 부분으로 대신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4가지의 언어와 4가지를 기반으로 뭘 확인한다?
호감도라고 하는 역량을 확인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감 지수라고도 이제 불리는데요. 자, 그래서 호감도 역량, 매력, 전달력, 아니면 감정 전달, 신뢰도, 안정감 등등등 이러한 여러분들의 외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모습에 대한 특징들을 이 지수화, 즉 점수화로 변형시켜서 이제 평가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외적인 요소들은 이 V4, 여러분들의 표정과 행동과 언어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P6라고 하는 내각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내각은 피질, 6가지 피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6가지 피질 다 숙지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이 6가지 피질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 6가지 피질들을 활용해서 뭘 하고 있냐? 여러분들의 직군에 대한 적합도를 분석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게이미케이션을 조금 예로 좀 들어보면, 게이미케이션 때 우리는 게임이 주어지죠. 표정 게임 이렇게 상황이라고 하는 게임 상황이 주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 게임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생각을 하면서 목표가 생기고, 아, 이걸 잘 해야지, 아니면 이걸 잘 맞춰봐야지 라고 하는 목표가 생기면서 동기, 뭔가 기대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뇌에서는 이제 뭐가 일어난다? 신경적 반응적인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이 패턴들이 의식적으로 많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가 이 요인들을 인식한 순간 무의식에서는 벌써 신호를 내리고 있고, 그 무의식적인 신호가 의식화돼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에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고 이렇게 계속 몰입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행동 습관과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행동 패턴으로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보고, 그 본연의 모습의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의 직군에 대한 적합률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들을 뽑아내는 형태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게이미케이션의 하나 카드 짓기를 예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카드 짓기를 할 때 원래 보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첫 클릭하는 이 반응 시간, 아니면 카드와 카드 사이의 반응 시간, 아니면 이제 브레인 카드를 선택하는 여부라든가, 아니면 점수, 또는 브레인 카드 다음 내가 체크를 했을 때 그 다음 반응적인 요소들, 그리고 스마일 카드에 대한 선택 개수, 이 부분들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보죠. 그런데 우리 지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디에만 많이 포커싱을, 아니면 초점을 맞추고 있냐? 바로 점수에만 맞추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 AI 면접 저 마이너스 2,000점 받았는데 붙었어요. 아, 저 카드 짓기 3,000점 받았는데 떨어졌어요. 아, 게임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이런 형식으로 그냥 아예 중요도에 대한 부분을 바로 접근해 버린다. 이 점수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아니면 그 결과를 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점수에만 너무 포커싱이 되어져 있다. 우리는 이 게임을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패턴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점수적인, 잘하려고만 하는 이 부분에만 너무 의식하고 있다라는 점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카드 뒤집기를 기반으로 뭘 확인하려고 하냐? 바로 위험감수 또는 직관에 의존을 하는지, 아니면 이익에 대해서 민감한지, 손실에 대해서 민감한지, 확률에 대해서 민감한지에 대한 등 이러한 행동 습관이라든가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는 게 이 게이미케이션의 목적이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막 더 잘 맞추려고 하고 더 금액을 높여야만 하고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P6에 대한 이야기, 이 다음에는 이제 기업마다 커스터마이징이 좀 가능하더라. 즉, 인재상에 대한 부분들의 세팅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표 역량, 즉 대인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역량들이 있겠죠. 이제 역량에 대한 대표 역량을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우선순위를 배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 역량에 대한 부분들도 다 우선순위들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세팅함으로써 이 기업의 특징에 맞게 이러한 인재상에 대한 부분을 매칭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A 기업을 지원하느냐 B 기업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뭐다? 평가 점수가 조금씩은 아니면 일부는 많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인재상들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업 자체에서 아니면 그 개발사에서 가지고 있는 팩트데이터와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 인재상에 대한 데이터들이 조합되면서 여러분들의 그 AI 면접 평가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우리는 보시면 된다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AI 면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를 하고 전략적인 요소들을 세워볼까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긍정과 부정의 바디랭귀지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것만은 좀 챙겨가자에 대한 부분으로만 좀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긍정의 이제 바디랭귀지의 밝은 표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AI 면접을 준비하거나 면접을 준비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소를 지으면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미소를 짓는 게 좋아요. 웃어줘야죠. 웃어야 돼요. 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이러한 웃음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역효과,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웃었는데 왜 찡그림 90%가 뜨는 거죠? 왜 저는 자꾸 웃었는데 부정적 84%, 96% 이런 후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 웃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걸까요? 미치겠어요. 전 웃었어요. 웃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막 힘들어하는 지원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인식과 상대방이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나 차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웃었다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느끼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짜증을 내지? 왜 기분 나쁜 일 있나? 안 좋은 일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바로 그냥 생각만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즉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나 나에 대한 정체성이나 이러한 부분이 빠진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에 대한 부분을 바로 그 상대방에게 보여주다 보니 내 중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략시키니까 상대방은 짜증내는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웃어줄 때 어떠한 포인트가 생기냐면, 눈이 웃어야 또 진짜 웃는 거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눈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꼬리 올리고 눈에 힘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미간이 모이고요. 눈가가 찡그려지는 효과를 일으켜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찡그림이나 아니면 하남이나 이러한 부정적인 표정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형태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 부정적 80%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 전 그래서 웬만해서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냥 웃으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 웃는 모습이 상대방이 봤을 때도 편안해, 진짜 즐거워 보여, 진짜 웃는 것 같네, 미소 잘 짓네, 자주 웃는 사람이네 라고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냥 웃으라고 하는 말들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대신 평상시에 내가 너무 처져 있거나 이러고 있거나 약간 처져 있는 지원자들도 있어요. 그런 지원자들은 이제 살짝 올려주면서 이 각도를 좀 맞춰주는, 상대방이 봤을 때 약간 짜증내거나 무뚝뚝하거나 이러한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조금 표정 관리에 대한 부분 연습들은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어떠한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이걸 전달하고 있는지,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라는 거 좀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웃으면서 답변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한다? 내가 이제 뒤에서 나중에 면접 답변에 대한 스타일을 유연성 있게 하는 스타일로 바꾸고, 키워드 중심에 내가 좀 더 면접 답변하는데 여유가 생겼을 때는 내가 거기에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 줄 수 있는 힘들도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제 발표를 할 때에도 뭔가 제가 뭘 얘기할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웃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표정을 지을 때는 다른 표정을 지으면서 퍼포먼스들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면접 발표가 좀 더 자연스러워졌을 때 그 면접 안에 있는 면접 답변 내용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실어 담을 수가 있게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외워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국어치기 했듯이 로버트 형식처럼 딱딱딱딱딱딱 각 맞춰서 읽어내는, 그리고 그냥 그대로 팍팍팍 풀어내는 형태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개선시키고 거기에 이제 내 여유와 내 감정을 실어서, 왜냐면 우리 면접 답변들 잘 들어보면 뿌듯함, 즐거움, 성취감, 잘해냄, 아니면은 협동식을 잘 이끌어냄, 이런 좋은 긍정에 대한 부분에 담긴 이 언어의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들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끄집어내지 못해서 진정성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부분도 잘 못 주고 있다라는 안타까움도 대면 때 많이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면 때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좀 인식하고 내가 면접 답변에 대한 부분도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좀 인풋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형식으로 감정을 실어서 웃어주는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론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그 반대에 대한 바디랭귀지가 있겠죠. 바로 입술 사라지게 하는, 나도 모르게 입술 사라지게, 아니면 어떡하지 찡그림, 이러한 표정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언제? 상황 면접, 심층 면접, 아니면 내가 곤란하거나 아니면 답변이 갑자기 막혔을 때, 기억이 안 날 때, 아니면 뭐 하다가 어떻게 내 몸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러면서 당황했을 때 이런 입술, 특히나 입술 사라지는 표정들이 많이 나오더라.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표정들이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부정적인 표정으로 인식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인식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 점과, 그리고 우리가 평균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기본 면접 보통 몇 분 하죠? 50초. 보통 60초 이내라고 했었고,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적게 하는 형태, 즉 상황 면접이나 심층 면접보다는 더 길게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기본 면접 때 한 1초 나온 이 표정과 내가 상황 면접이나 심층 면접 때 이제 1초를 지은 표정의 평균치를 재봤을 때 몇 배가 차이 난다?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왜? 답변 시간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기본 면접 6초를 했다? 그러면 1초를 했을 때 60분의 1초가 되고요. 내가 상황 면접 때 1초가 나왔다? 그럼 20초분의 1초가 되는 거예요. 즉 차이가 벌써 몇 배수가 차이 나죠. 그리고 1초만 나올까요? 당황하는 순간 그 표정이 몇 초 동안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냥 그 표정 내내 나오는 경우들도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이 표정, 당황 이런 부분들을 인식했을 땐 빨리 풀어주는 부분들도 생각해주는 것과, 아니면 더 효과적인 거는 내가 그냥 이 상황 아니면 심층 면접 그냥 탁탁탁탁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역량만, 즉 면접 답변하는 역량만 향상시켜도 면접 보는데 큰 두려움 없이 그냥 표정 변화도 그냥 잘 나와요. 그래서 면접, 대면 잘 보는 지원자들이 생각보다 AR 면접도 잘 보는 케이스들이 더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자신감이라든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기 때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서 내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개선시키는 것들, 이것도 많이 필요로 하더라. 그래서 앞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말하는 도중에 그냥 이 표정, 짜증난 표정들이 드러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성 친구랑 대화를 할 때 내가 좀 화가 나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무리 나는 좋게 막 얘기한다라고 해도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평상시와 다른데 뭐 안 좋은 일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미 내 행동과 표정으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들. 이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는 거를 꼭 당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답변을 할 때 기업과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비전이나 인재상이나 핵심 역량이나 뉴스 등을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좀 더 표현을 할까, 이 기업에 어떻게 맞춰서 접근을 할까에 대한 전략적인 요소들도 같이 세워줘야 되더라.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H사야. 그럼 H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 가치, 아니면 추구하는 목적은 뭔지,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는 인재상, 역량, 어떠한 사람을 요구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뉴스 등을 확인하면서 이 AI 면접은 뭘 보려고 하는 거고 어떠한 사람을 좀 더 추구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채용 설명회 갔더니 어떤 역량을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더라, 아니면 현직자를 만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좀 더 저희는 선호합니다 라는 등 이러한 요구하는 관심도 있는 이 부분들을 빨리 캐치해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중에 어떤 강점을 이 기업에 매칭해서 얘기를 할지에 대한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연애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이성 친구의 스타일 아니면 호감, 관심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처음에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맞추잖아요. 그 맞추는 형태처럼 우리도 기업의 그 스타일에 맞추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특색이라든가 어떠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직무 이해도 같이 있어줘야 내가 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용어들을, 어떠한 내용들을 좀 더 담아서 가미시켜서 얘기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더 이제 좀 풍성해지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강점이 상대방에게도 최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버려주는, 최소화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선배나 아니면 직무의 특성이나 뭐 여러 정보들이 요즘 많이 오픈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보고 찾아보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 자, 내가 스크립트 쓸 때 이 스크립트 형태를 이제 직무 형태로 맞춰주는 형태로도 변형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내용 사례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해주는 부분과 여기에서 추가하는 키워드나 아니면은 뭐 가치관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뽑아준다라든가 이러한 형태도 같이 적용을 시켜주는, 아니면 미래에서 추가하는 형태들도 넣어주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 가지고 있는 거는 책임감, 그리고 추진력과 분석력, 역량 향상. 그래서 추진력과 분석력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주고 거기에 따라 결과를 이제 얘기해주는 형태. 이 글을 구조화시키는 형태를 이제 많이 써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했던 기업의 인재상과 직무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이제 글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이제 이 글을 쓸 때에도 구조화시켜서 내가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를 역량을 선정하고 그 역량에 맞는 이야기들로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석과 책임감을 얘기할 거면 그 분석과 책임감에 맞는 이야기를 구분화시켜서, 나는 분석과 책임감 같이 있어요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분석 추진력은 왜 강한지 그 이유 근거되는 내용들을 넣어주고, 내가 분석력은 왜 강한지 그 근거되는 내용들을 상황과 핵심적인 요인들을 기반으로 해서 요약해서 이제 담아주는 형태. 이렇게 내가 역량은 두 가지를 할 거야 그러면 두 가지는 요약된 내용으로 하는 형태가 있고요. 내가 역량을 하나로 할 거야 그러면 하나는 상황과 행동에 대한 상황을, 그 역량을 표현하는 상황적인 요인만 딱 적어주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구체화시켜서 행동을 더 많이 넣어줄 수 있는 형태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점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내용들을 수정을 하고 나면 키워드들이 이 핵심 키워드들이 이렇게 잡히죠. 이게 AI 면접관에게 접근되는 이 단어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노란색들은 내가 조금 더 생각하고 좀 더 AI 면접관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 단어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준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단어들을 그냥 준비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스크립트를 쓰는 이유는 외워라는 의미, 외워서 답변하라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를 글을 구조화시켜 나가면서 내가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구조화를 시킬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고, 이제 지금 당장에 내가 AI 면접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외워서 하는 게 맞겠죠. 이제 외워서 하는 스타일이라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핵심을 이제 다 뽑아내는 형태로, 아니면 이제 이 사례 핵심들을 이제 딱 뽑아서 그 포인트 되는 부분만 숙지하고 그 포인트 되는 부분만 기반으로 해서 답변하는 연습들을 해주는 것들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이 한 장 한 장을 다 외워서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강의 한 장 한 장의 흐름을 다 이미 순서를 다 맞추고요. 그 순서의 흐름에 맞게, 그리고 그 장표에서 요구하는 특징, 아니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만 딱 떠오르면 그 핵심에 맞는 사례들을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이제 뽑아내고 그때 이제 바로바로 스토리텔링해서 얘기하는 형태로 저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많은 내용들을 외워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흐름에 대한 부분을 자꾸 구조화시키는 것과 그리고 키워드 중심적으로 사례 이제 답변하는 연습들을 좀 더 많이 해보시면 나중에는 면접 답변하는데 좀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게 답변하기가 수월해질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미케이션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이 게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행동 패턴들은 무엇인지 아니면은 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게임 진행 방식을 몰라서 이제 잘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게임 진행 방식 방향키 잘못하거나 아니면 단어를 잘 인식을 못하거나 이 게임이 뭐였는지 멍 때리고 있다가 아니면 잘 뭐였지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는 것과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려운 세 가지는 한번 제가 조금 짚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n번째 도형 맞추기, 표정 맞추기, 원반 쌓기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n번째 도형은 도형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n번째 전에 있는 도형과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도형이 나타났다 사라지겠죠. 근데 두 번째 전이라고 하는 n이죠. 두 번째 전은 없죠. 그러면 첫 번째는 체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도형이 나타났다 사라지면 두 번째 전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형은 아직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체크하지 않겠죠. 그럼 세 번째 도형이 나타나는 건 두 번째 전에 있는 도형이 이 첫 번째 도형과 이 노란색 위치를 비교 분석했더니 위치가 같네? 뭐다? 네 번째는 이 두 번째 전과 비교하니 두 번째 거랑 비교하니 노란색 위치가 다르죠. 뭐다? X. 다섯 번째는 세 번째 거랑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위치가 다르죠. 뭐다? X다.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 게 이 n번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표정 맞추기 게임인데요. 표정 맞추기는 7가지의 이 8가지의 표정, 특히 특이점은 요 7가지 표정이고 이제 하나는 무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서 역량을 확인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한 2초, 3초 내지 정도로 나타났다 사라져요. 그냥 빨리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좀 더 시간적인 요소가 좀 주고 나서 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 표정을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이 게임에서의 특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표정을 이제 맞추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원반 쌓기는 하노이 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길게 적혀 있지만 이것만 아시면 돼요. 현재 이동 횟수 0이죠. 그리고 3이죠. 그러면 3회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공을 3번 움직여서 여기 있는 것과 같게 만들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요 3번 움직였을 때 요거랑 똑같이 하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요 개수와 요 횟수와 요 개수는 4개까지, 최대 4개까지 늘어나고 여기에 3개, 2개, 1개의 공만 올릴 수 있다라는 특이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2개 이상 못 올리고 여기에 3개 이상 못 올리고 여기에 2개 이상 못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3개밖에 못 올린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한 내가 이동 횟수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n번째 도형 맞추기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형태의 이 게임 맞추기라고 보시면 되고, 표정 맞추기는 표정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그때 이제 다음 표정. 근데 정답은 원래 안 나와요. 정답은 뭐든지 다 안 나오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하노이 탑은 이렇게 클릭하면 이미 이 공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요거는 여기로 움직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게임이 구축되어 있고, 이 게임들이 원래는 한 20-30여 가지 게임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의 게임들은 아마 자플렉스나 이런 게임 그 체험 버전, 그리고 여러 체험 버전을 토대로 해서 좀 활용하시면 좋고, 또한 이제 여기 다마자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에서도 이렇게 게임 AI 면접과 좀 유사하게 게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이제 체험을 해보시면 훨씬 더 게임 이런 거구나 라고, 대신
이 게임 했다고 해서 내가 이 패턴대로 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AI 면접을 시작하게 되면 게임은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읽어보고 다시 한 번 더 내용 숙지하고 방향키 등 좀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본 뒤에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 실제로 하다 보면은 내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이렇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에이준모라고 하는 AI 면접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 이제 오시면은 내용들을 좀 뭐 질문이라든가 심층구조화 아니면은 심화 아니면 뭐 상황 등등 그리고 학생들의 게임 AI 면접 후기 등을 이제 여기 게시글에다가 다 아니면 후기 글에다가 이제 옮겨놨기 때문에 요 이제 커뮤니티 카페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AI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A준모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AI 면접 프로세스에서부터 AI 면접 구성 그리고 AI 면접 전략까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세 가지 파트들을 잘 생각했다가 내 AI 면접을 준비하게 되고 보게 된다면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AI 면접을 잘 보길 바라며 나중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질문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커뮤니티 카페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AI 면접을 대비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